지금까지 우리는 청동기와 철기가 문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봤죠. 이번엔 더 큰 변화가 옵니다. 바로 제국의 등장이에요. 작은 부족, 작은 도시국가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거대한 하나의 정치 체계가 세워지는 순간. 오늘은 제국의 통일과 중앙 집권 시대. 중국 진나라의 통일부터 인도 마우리아 제국까지 고대 제국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작은 마을이나 도시국가로 살면 안 될까요? 왜 굳이 거대한 제국이 필요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생존이에요. 철기 시대가 되면서 무기의 성능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철제검, 철제창 이런 무기들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전쟁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죠. 작은 부족이나 도시국가만으로는 외부의 침입을 막기 힘들어진 겁니다. 게다가 내부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 부족들이 서로 싸우고 각자 다른 법을 쓰고 다른 화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죠. 무역도 어렵고 분쟁도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중앙정부가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통솔하고 법을 통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국의 핵심이에요. 힘 있는 국가들이 주변을 차례차례 정복하면서 점점 더 큰 제국으로 성장했죠.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제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볼까요? 기원전 221년 중국. 수백 년 동안 전국시대라 불리는 대혼란기가 있었어요. 수많은 제후국들이 서로 싸우고 또 싸웠죠. 그 속에서 한 국가가 승리합니다. 바로 진나라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진시황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진시황제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는 천재적인 전략가였어요. 하나씩 제후국을 정복하면서 동시에 내부 개혁을 진행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땅만 넓히면 제국이 될까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통일된 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진시 황제는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들을 보면 첫째, 문자 통일. 당시 중국은 지역마다 쓰는 글자가 달랐어요. 같은 말을 해도 글로 쓰면 서로 못 알아봤죠. 진시 황제는 이걸 싹 정리했습니다. 소전샤오주안이라는 표준 문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강제로 사용하게 했어요. 둘째, 도리량형 통일. 저울, 자, 부피를 재는 단위. 이것도 다 달랐어요. 거래할 때마다 혼란스러웠죠. 진시 황제는 표준 도량형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이제 중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기준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셋째, 화폐 통일. 동전도 지역마다 달랐어요. 진나라는 반량전 반량치이라는 표준 화폐를 만들었죠.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입니다. 넷째, 도로 건설. 제국을 유지하려면 빠른 통신과 이동이 필수예요. 진나라는 전국에 표준화된 도로망을 깔았어요. 수레의 바퀴 폭까지 통일해서 어디든 같은 수레로 다닐 수 있게 만들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문화 통합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우리는 하나의 제국 백성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진시 황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만리장성을 쌓고 법과 사상으로 엄격하게 통치하고 분석행유까지 벌였죠. 논란이 많은 인물이지만 그가 만든 중앙 집권 시스템은 이후 중국 역사 2000년의 기본틀이 됐어요. 이게 바로 동아시아 최초의 대규모 통일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제국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비슷한 시기 인도 대륙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바로 마우리아 제국의 등장입니다. 마우리아 제국은 기원전 4세기 말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세운 나라예요. 인도 역사상 최초로 대륙 대부분을 통일한 제국이죠. 특히 주목할 인물이 있어요. 아소카 대왕. 아소카 대왕은 초기에는 정복 전쟁으로 영토를 넓혔지만 나중엔 불교를 받아들이며 다르마법로 다스리는 통치를 시작했어요. 그는 제국 전역에 석주를 세우고 칙령을 새겼죠. 이것도 일종의 문화 통합 전략이에요. 종교와 철학으로 제국의 정체성을 만든 거죠. 재밌는 건 이 시기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직 고조선 시대였어요. 중국과 인도가 거대 제국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부족 연맹 단계였죠. 세계사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속도로 흘러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제국이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진나라든 마우리아든 성공한 제국들은 다 비슷한 시스템을 갖췄어요. 1점 관료 체제. 왕 혼자서는 넓은 땅을 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료들이 지방을 통치했죠. 이게 바로 군현제 같은 시스템이에요. 2점 법률 제저. 제국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법이 필요해요. 각 지역마다 다른 법을 쓰면 제국이 유지될 수 없죠. 3점 문화 통일. 문자, 언어, 종교, 제도. 이런 걸 통일해야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이 생겨요. 4점 도로와 통신망. 빠른 군사 이동, 효율적인 행정. 이 모든 게 도로에서 시작돼요. 로마 제국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5점 제국적 정체성 강조. 우리는 위대한 제국의 백성이다. 이런 자긍심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거대한 건축물, 기념비, 의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국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이 5가지가 갖춰지면 제국은 단기간 내에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제국의 탄생은 단순히 영토가 넓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명 발전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 순간이에요. 이전까지는 지역 중심 문명이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됐어요. 하지만 제국 시대가 되면서 문명은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형태로 변화합니다. 중국의 중앙 집권 모델은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로 이어졌어요. 인도의 제국 모델도 굽타 왕조, 무굴 제국으로 계승됐죠. 나중에 등장할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도 비슷한 시스템을 갖췄고요. 제국의 DNA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세계사에 등장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고 갈게요. 만약 제국 시대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중앙정부의 관리가 될까요? 아니면 지방 세력으로 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지 다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만나요.